아이고. 자, 그 다음 살펴볼 것. 이제 드디어 A하고 B가 섞여서 짜자자잔. 여기에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닌데. 바로 짜자자잔. 용액을 이루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당연히 용액은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이에요? 당연히 혼합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A하고 B가 섞여서 용액을 잘 이루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혼합물 용액, 액체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용액이고요. 그런데 이제 각 성분이 다 이제 증기가 될 수 있으니까 A의 일부가 기화가 되었고 B의 일부가 기화가 되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압력이, 기체 상태에서 압력이 PA와 PB로 각각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PA하고 PB 이게 이제 뭐냐? 바로 얘네들은 각 성분의 부분합이겠죠. 맞나요? A라는 성분의 부분합을 PA, B라고 하는 성분의 부분합을 PB. 맞죠? 그러면 이 PA하고 PB를 다 더한 것. 이게 뭘까요? PA에 PB를 다 더한 것. 이게 뭘까요? 저기 뭐예요? 응? 저 PA하고 PB를 더한 것. 저게 그러면 개념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크게 다시. 정답. 큐비나. 왜 이렇게 잘하죠? 바로 얘는 용액의 증기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물질만 증기압이 있느냐? 아닙니다. 용액도 증기압이 있는데 그게 저리 표현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게 평형을 이루게 되면 그 용액 전체의 그 증기압이 누구랑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부 압력이랑 같아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즉 외부 압력을 내가 측정할 수 있죠. 왜? 외부 압력은 실제로 내가 주고 있는 힘이니까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있는데 용액이 이런 식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어. 그럼 이 말은 이 용액의 증기압이 내가 주고 있는 그 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증기성분 보이세요? 여기에 있는 요 증기성분에서 A 증기하고 B 증기가 당연히 편의상 증기 상태에서 실제 기체가 돼야 된다라고 해야 편하겠어요? 이상기체라고 해야 편하겠어요? 수리적으로. 그래서 우선 이상기체라고 합시다. 알겠죠? 실제 기체는 안 합니다. 알겠죠? 실제 기체는 뭐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활동도 도입해야 되니까 그냥 이상기체라고 합시다. 이상기체 편의상. 그러면 이때 각 성분들의 케미컬 포텐셜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바로. 저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 표현, 자,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없어요? 자, 아까는 우리가 어떤 수식을 썼었냐면,
저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자, 저 표현하고 이 표현하고 결정적인 차이 뭐가 있다 없다? 바로 저 백설표가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얘는 순물질 A의 증기압인 거예요. 무슨 말 나겠어요? 그때 얘는 그 순물질의 케미컬 포텐셜인 거죠. 알겠죠? 근데 반면에 얘는 뭐냐면 용액에서, 자, 용액은 당연히 순물질이라고 그랬어요, 혼합물이라고 그랬어요? 혼합물이라고 했죠? 용액에서 A의 부분 증기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때 혼합물에서 그 성분의 케미컬 포텐셜이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여전히 이 P 노트 이건 몇 기압이고요? 1기압이고요. 여전히 1기압이고 이건 변치 않아요. 그렇죠? 저건 변하는 게 아닌데 저 위에만 순수한 상태냐 혼합 상태냐.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상평형을 이룰 때, 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요래 요 둘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이건 잘 봐요. 이게 혼합물에서 기체 그 성분의 케미컬 포텐셜이죠. 얘는 혼합물에서 액체 성분의 케미컬 포텐셜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A는 똑같이 A인데 그 A가 증기 상태의 A냐 용액 상태의 A냐의 차이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게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저 둘이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평형을 이룬다면 케미컬 포텐셜이 순물질이건 혼합물이건 케미컬 포텐셜은 물질 이동이 없기 때문에 같은 거죠. 상평형을 이룬다 혹은 물질 이동이 없을 때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는 여기 있잖아요. 응? 열을 맞아요? 맞아요? 자, 근데 앞서 순물질의 경우는 아까 어떤 식을 썼었냐면 저런 수식을 썼었죠. 저런 수식을 썼었죠.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럼 이때 여기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어요? 바로 여기서 이걸 뺀 거예요. 여기 있죠? 빼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의미를 살피면 자, 얘는 뭐다? 순물질 A의 케미컬 포텐셜이고요. 얘는 용액에서 A의 케미컬 포텐셜인 거죠. 맞아요? 그거에 대해 얘는 순물질의 증기압인 거고요. 위에 있는 얘는 용액의 부분 증기압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즉 순수한 상태에서의 증기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물질 순수한 케미컬 포텐셜에 해당하는 거고, 용액이 됐을 때의 부분 증기압이 있겠죠. 그게 그 용액 상태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이때 놀랍게도 이상 용액의 경우 PA와 PA 백설표 사이에 어떤 수리적 관계가 있죠. 무슨 관계? 다 배웠어요. 이상용액의 경우 PA와 PA 백설표 사이에 수학적 관계가 있죠. 근데 써주면 다 알아요. 써주면 다 알아요. 다 배운 거예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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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런 수학적 관계가 성립하죠. 어머, 이게 뭐였죠? 몰분율이요. 이름하여 이 수학적 관계를 뭐라고 해요? 이 수학적 관계를 뭐라고 해요? 이 수학적 관계를 내가 써주면 또 다 하는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써주면 다 하는 말이에요. 이 수학적 관계를 뭐라고 해요? 써주면 막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저거였단 말이에요. 왜? 다 하는 말이에요. 이 수리적 관계를 뭐라고 해요? 바로 라울의 법칙이요. 바로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에다가 용액이 되면 용액에서의 몰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곱하면 어떻게 된다? 그 부분 녀석의 부분 증기압이 된다는 얘기죠. 저걸 무슨 법칙이라고요? 라울의 법칙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러면 이 관계식을 여기 넣어. 알겠어요? 이 관계식을 여기 넣어.
이렇게 쏙 넣겠죠? 쏙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를 쏙 넣어버리면 이렇게 되겠네? 쟤를 이렇게 쏙 넣어버리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뮤 A는 뮤 A 액체상에서의 A 성분의 케미컬 포텐셜에다가 더하기 RT 로그 X 몰 분율만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다다. 아이고 됐나요? 됐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앞으로 계속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 수식이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이 내용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거 중에 이거. 됐나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간단하게 어디 써볼까? 1, 2, 2, 9 이 맞나? 2, 9 2, 9 자 그럼 그렇다면 간단하게 여기 지워볼게요. 중간에 여기 지워볼게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세 번째. 편의상 아까 이상용액이 된다고 했을 때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상용액 말고 실제 용액이라면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 바로 일반적으로 저 수식을 한 다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아까 이상용액에서는 이 XA가 뭐라고요? 몰 분율이라고 했죠. 이때 얘를 뭐라고 한다? 이상용액의 몰 분율에 해당하는 실제 용액의 이 녀석을 바로 그 유명한 액티비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말 번역은 액티비티의 우리말 번역이 이게 활동도입니다. 즉 이상용액에서 몰 분율에 대응하는 것이 실제 용액에서 뭐다? 활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실제 용액은 라울의 법칙을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라울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용액은 저기에 있는 용액에서의 증기압이 순수한 용액에서의 증기압의 몰 분율의 곱이 아니란 거지. 아니라는 거지. 알겠어요? 아니기 때문에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 이 활동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라울의 법칙은 요 둘 사이 관계가 몰 분율로 규정되는 게 라울의 법칙 이상용액이잖아요.
근데 실제 용액은 규정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새로이 뭔가 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활동동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편의상 요 A를 앞서 요거 몰분율 보시죠. 몰분율과 요런 수리적 관계에 있다라고 또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난데없이 등장한 요놈,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활동도 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활동도 계수. 저 활동도 계수가 바로 비이상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실제성이 되는 거죠. 그것의 척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참고로 그렇다면 이상용액에선 저 활동도 계수가 그럼 얼마란 얘기겠어요? 이상용액이라고 하면 활동용 계수를 얼마로 잡아주면 되겠어요? 1이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활동도 계수를 실험적으로 측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활동도 계수를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상용액만 하고 실제 용액은 잘 안 하는데 그 실제 용액과 이상용액의 차이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함수의 꼴이 비슷한 게 편해요? 함수의 꼴이 완전 다른 게 편해요? 비슷한 게 편하죠. 즉 함수의 꼴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이상용액과 실제용액의 차이를 이렇게 몰분율과 활동도로 구분을 해주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하는 게 이상용액의 개념이다. 됐죠? 이 아이디어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우선은 이 표현을 꼭 기억하자겠죠? 이걸로 사실 뭐 하기도 한다? 요걸로 뭐 하게요? 이걸로 뭐 하게요? 요걸로 놀랍게도 용액의 총괄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끓는 점 오르면 어느 점 내림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용액의 총괄성이 저 수식에서부터 유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생각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 이제 주말이죠. 일요일날. 오늘 월요일이잖아. 오늘 월요일이야. 다음 시간 월요일 원래 정규 수업 시간 월요일날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수업을 좀 더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더 없네. 방학이 이번 주하고 언제죠? 이번 주하고 마지막 주 한 주죠. 방학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참 뭐 그런 건지. 그래. 마지막 주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쨌건 주말에 봐요. 그럼 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고이.